자,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지금 하루 종일 뭐 혼란스러웠고 낙폭도 굉장히 컸고 3,000포인트 이탈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뭐 별의별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일본 쪽도 1.89% 하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 하락이에요. 3% 하락에서 이제 좀 돌려지나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장 막판에 리밸런싱 효과 부분,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차이점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말 부분에 매달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분기에도 매분기, 또 반기에도 매분기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05년도 6년도 경에 대세상승기 마지막 자락, 또 6년 7년 경에 그때 당시 기준에 이제 지금의 종목 OCI, 동양제철왕 뭐 이런 기준에 상품이 있으면은 한쪽 상품이 수익이 높게 나 있으면은 좀 덜 나도 되잖아요, 수익 범위가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펀드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노출도 안 해주고 막 그럴 때예요. 그냥 밑으로 집어 던지면은 그거를 저 밑에서, 그러니까 미래에셋대우 그 당시 기준이었는데 못된 짓거리 많이 한 거죠, 펀드 매니저들도. 그러니까 자기 수익이 너무 많이 났어. 그러면 이제 이 상품을 그날 마음 먹고 다 정리해버립니다. 청산해버립니다. 어차피 수익 무지하게 나 있으니까 밑으로 다 던져버려요. 밑으로 싹 던지면은 그 밑에서부터 다시 또 확 다 걷어요. 같은 계열의 상품만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효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 너무 커지다 보니 금융당국에서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그러한 리밸런싱 부분은 마감 동시 효과 기준에서 하는데 미리 신고해 놓고, 그리고 너무 크게 변동이 있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오늘 기준에서 사실상 상당히 많은 물량이 대거 출현이 된 거죠. 장 막판에 대거 출현이 되고,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이제 뭐 주말의 불확실성 때문인지 아니면 뭐 미국장의 눌림폭 때문인지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빠진 거니까, 이번에 그 11월부터 가장 많이 올랐다 할지라도 오늘 기준에서 뭐 가장 많이 빠진 거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빠지고 선반영돼 있는 그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막판에 삼성전자도 뭐 1%의 범위가 더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제 뭐 한호가라도 더 돌려놔야 될 판에 호가 부분이 더 깨져 내려가 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아마 시간내에서 일부는 돌릴 거고요. 시간내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날 어지간해서는 밀린 만큼의 갭상승 범위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나마 일부 다행스러운 거는 가능성을 좀 바탕하는 부분이죠. 어찌됐건 우리가 LG전자까지를 포함을 했고 또 수행해서 LG 이노텍도 포함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의 주력에 대한 힘의 강도 어떻게 움직여 줄까, 시장 대비 방어력을 줄까, 또 돌려질 때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들여다보고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우리의 경우하고 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쳐다보는 경우하고 또 아예 없고 쳐다도 안 보는 경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 보는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3% 우리만 밀린 게 아니죠. 막판에 이제 우리가 더 밀린 거고, 니케이도 1.89, 그리고 미국도 나스닥 선물이 1.29 밀려 있단 말이에요. 시간 외입니다. 그렇게 형성됐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자체적인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 글로벌 시장 전체가 깨질 그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다. 변동성의 크기를 감안하면 뭐 코로나19 때를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 당시의 그 변동성은 뭐 10에서 12%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지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92포인트가 아닌 하루에 300포인트, 360포인트가 빠져내려갔고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해서도 250포인트 지금의 기준으로 그 정도 깨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흐름까지는 아니고, 그럼 가장 마지막 자락에 이제 큰 폭의 조정이 나왔던 게 이제 6월 15일 같은 경우가 4.75%, 76%.
그럼 5% 기준이라고 잡으면 160포인트 정도가 하루에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마감 동시효과의 그 퍼센테이지가 160포인트 정도. 삼성전자가 8만 원 이탈되고 7만 9천 원까지 동시효과 형성이 되고, 기아차가 뭐 하한가에서 돌려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매번 똑같아요. 오늘 또 이제 굉장히 꾸지럼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 한 분께서도 야, 내가 현금 비중 얼마나 잘 갖고 왔었는데 네가 수요일날 사라고 그래서 내가 왕창 샀다가 이게 무슨 폭락이냐 이게, 이거 말이야, 이렇게 이제 노여워하시고 역정 내시고. 오케이, 그 부분은 제가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 전략을 잘못 짜드린 거고, 그죠? 꽉꽉 채워드렸으니까 잘못 짜드린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기준에서 어떻게 대처할까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차피 뭐 현금을 원래 가지고 오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 현금을 가지고 오신 기준은 심리적인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오신 게 맞죠, 사실. 아니면은 이럴 때 편입의 기준이 되는 건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편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개장초에도 강력하게 돌리네 해서 편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미끄러질 때에도 편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어느 가격 어디에서냐가 문제고, 우리는 3% 5% 등락 범위에서 분할 매수를 하자, 그런 기준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전체 업종이 다 빠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시장 대비 덜 빠지는 업종군들이 있는데, 아예 거래대금이 없어서 덜 빠지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전기전자 업종처럼 상대적인 방어 능력이 있어서 덜 빠지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 지수가 3% 빠져 있는 것에 반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져주고, 그리고 돌리는 모습도 강도 있게 좀 연출해 줬고, 뭐 수급 범위에 이제 뭐 어차피 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떠안았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죠. 근데 그 손바뀜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냐, 손바뀜에서 매수로 들어온 쪽이 윗방향의 매수를 줬느냐,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마감에 막판에 좀 더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나마 방어가 됐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하이닉스가 많이 빠져서 오늘은 그나마 좀 방어가 됐고,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와 또 매수가 있어요. 매수도 2천만 주. 근데 이 2천만 주가 이제 새롭게 손바뀌는 매수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 물량 부분에 매수매도가 많고, 그리고 이제 순매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떠안았지만 과도하죠. 0.1%도 떠안지 않은 그런 흐름 속에서 주가가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만 형성돼도 사실은 옆에 가서 끼득대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혼나잖아요. 혼나지만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의 고점 대비 15%, 20%씩 내려오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거의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역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주도력을 갖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20%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윗꼬리 96,800원 윗꼬리 부분, 단 하루 형성됐던 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또 9만 원 이상에서 주가의 변동이 제한적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은 지금 변동폭이 거의 뭐 10% 수준이 안 되죠. 그럼 앞전에 갖고 왔던, 그러니까 뭐 올해 들어서 갖고 왔던 물량 혹은 지난달 말에 갖고 왔던 물량에 차익 실현을 안 했을 뿐이지 버겁진 않죠. 또 신규 편입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처를 하셨다면 지금 10%까지 손실이 나 있을 가능성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날 11일 날 아주 고점에서 아주 강력하게 매수 들어가지 않는 한. 그래서 아쉽고 버겁지만은 좀 감내하는 수준으로, 요 정도면은 뭐 무난합니다. 시장 대비 월등히 올라오고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방어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이겨내실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죠. 야, 내 종목만 밀린 게 아니라, 물귀신 약전이 아니라, 야, 하이닉스가 되게 많이 빠졌는데 시장도 많이 빠졌다. 시장도 지금 한 8% 빠졌죠. 그 이상 빠졌나요? 어제까지 6%대였는데 오늘 추가 3%니까 고점 대비해서 시장 보겠습니다. 얼마? 8.88, 거의 9% 빠져있죠. 시장 9% 빠져있는데 시장 대비 1.5에서 2배 올라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폭이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럼 되돌릴 때 여전히 주도력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와, 이거 만약에 시장 대비 내게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이거는 가격 반발력이 또 세게 나오긴 하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또 삼성전기가 오늘 짜증스럽죠.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삼성전기의 부분이 원하는 만큼 탄력을 못 받았지만, 그리고 이 얘기가 아니 옛날에 산 사람하고 지금 산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8% 밀렸어요. 분할 매수 3번만 했어도 분할 매수 3번만 했어도 어떻게 돼요? 그럼 평균 단가 대비 한 6% 밀린 게 될 텐데요. 앞전 고점을 깼으니까 더 빠진다. 그런 게 어디서 막연하게. 대형주는 그렇게 설정을 못 한다니까요. 전저점 깼다고 해갖고 막 폭락 나오면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전고점 돌파했다고 막 폭등 나오네. 막 쭉쭉쭉 가나 무조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뭐 전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20%까지 미끄러져 내려와서 상당히 안타깝고 버겁고 짜증스럽고. 근데 이제 우리 기준의 마지막 자락에 이제 19만 3천 원, 2,500원 돌파 기준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평단 자체가 이제 17만 원 전후 수준. 근데 뭐 차익 실현 상한가도 수익을 냈었고, 나중에 들어오셨다고 해도 글쎄요. 하여간에 뭐 지금 이번 장 고점 대비 8%대 빠지는 장에서 평균 단가 대비 10% 밀린 건 무지하게 밀린 건데, 변동성이 그만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되돌림 구간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반등 되돌림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래 대금이냐, 시장의 이슈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이냐, 그거 확인하고 대처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수급 범위도 같이 봐야죠. 이제 하이닉스 오늘 눌림폭 대비해서 이왕이면 매수가 더 들어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강세를 띈 것만큼. 근데 프로그램 매도 54만 주 대비해서 개인들이 떠하는 물량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매도와 매수 부분 보시면은 개인들의 관여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500만 주 정도의 손바뀜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마님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전기 쪽의 기준에서도 많이 하십시오. 좀 장중에는 강도 있게 좀 돌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개인에게 7만 주나 던겨줬어요. 16만 주 프로그램 매수도 있고 JP모간에서 매수도 있는데, 결국은 JP모간과 CS 외국계에서 치고받고 매수. 그러면 이건 단타 치러 와서 뭐 오늘 장중에 단타를 치고 빠져나오고 이게 아니라, 매도한 쪽은 매도한 거고 순매수한 쪽은 매수를 했다는 거죠. 얼마에? 20만 원 위에서. 우리 20만 원 위에서 거래된 게 지금 10거래일 조금 넘어요. 20만 원 위에서 거래된 게. 그리고 기관들 쪽도 오늘 매도와 매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순매수 기준에 7만 주 개인이 떠넘겨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물량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고 이게 뭐 바로 매물화될 일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 LG전자도 뭐 버거운 매도 강도에 수급이 이제 좀 비어져 있겠죠. 외국 기관들의 매도 200만 주에 매수 부분 뭐 140만 주, 130만 주인데, 일단은 이쪽의 범위에서도 수급 범위의 손바뀜의 흐름을 좀 들여다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LG 이노텍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막판에 떠넘겨진 그 동시효과 물량이 이제 좀 버거운 부분이긴 한데, 그건 또 잊어버리시고, 월요일부터 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살짝큼의 갭 상승이라도 나와줘서 새로운 월봉의 갭이 또 유지가 되기를, 윗꼬리들이 있어서 새로운 몸통의 갭이 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현대차도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졌어요 지금. 그리고 기아차도 우리가 처음 차익 실현했던 그 자락 가격, 거기를 훼손시킨 거죠. 현대차도.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저점 물량 뭐 다 필요 없이 마지막 들어간 물량 대비해서 뭐 거의 손실이 있으신 분들 거의 뭐 7, 8%, 10% 손실이라서, 그죠? 근데 그 부분만 좀 감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도도 마찬가지. 요대로 이제 끝날 자락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KB금융의 과도한 눌림폭 이런 부분도. 결론은 주력 포트폴리오의 흐름이 오늘 기준에서 이제 좀 전체 시장에서는 과하다는 걸 느꼈지만은, 사실 전기전자 업종이 그렇게까지 과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 대비 20%라서 많이 과한데, 근데 이제 그 단기적으로 한 120% 들어올리는 폭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원들등한 메리트가 부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익 종목군들 낙폭이 좀 심화돼 있다 할지라도 옮겨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이제 종목 싹 정리해서 주력으로 압축. 근데 이제 한 가지 업종이 조금 버겁다면은 IT와 자동차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부분에 화학하고 금융지주사 이 정도로 놓고 보면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질 때에 빠르게 이제 돌려지는 흐름이 전기전자에서 연동이 되어주고, 그쪽의 시장 견인력으로 인해서 지수도 굉장히 강하게 돌려지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 전에 흐름처럼 주도 업종에서 큰 수익, 계좌 수익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말 또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좀 아쉬운 주말이 됐는데, 뭐 미국장의 선물 보란 듯이 낙폭 줄이고 있어요. 1% 수준, 0.05.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의 조정 누가 먼저 할까 없이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아시아 증시의 조정폭에 미국 선물 시간이니까 연동돼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1.06 정도로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르스님. 그래서 멘탈만 좀 잘 잡으시죠. 어차피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잘 방어가 되고 완전하게 수익으로 다시 잘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함께 움직이시는 거 신뢰도 같이 가지고 하시면서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 한 곡 올려드리고 마무리 칠게요. 예.